우리 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제가 쌍꺼풀 수술한 지 이제 3주가 됐거든요. 제 수술 영상 보시고 귀염귀염 없어졌어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좀 젊어 보이지 않나요? 너무 염려하세요. 잠붓기 빠지고 나면 다시 귀염귀염해질 테니까요. 제가 20년 넘게 맨날 수술을 해드리기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성형수술 받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렴풋이 짐작만 했었던 여러분들의 심정을 직접 느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어요. 생각보다 좀 뻐근하기도 하고요. 어른 시야도 좀 흐려지고 그러더라고요. 수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수잘알 닥터진조차도 막상 이 수술 전에는 실감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수술하시고 나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 수술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꿋꿋이 잘 이겨내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아, 진짜 이런 분들은 이 성형수술 받으시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 성형수술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나는 아주 특별해 형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나한테 있어서 나라는 존재만큼 특별한 건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세상의 원리들이 특별히 나한테만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코 수술하고 담배 피시는 게 염증 제일 잘 생기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담배 피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막 피다가 염증 생기는 분도 계시고요. 특히 이 눈밑 지방 수술이나 안면 거상 같은 경우는 출혈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댁에 가시면 냉찜질만 열심히 하시고요. 화장실 가실 때도 조심조심 가셔야 돼요. 이렇게 2번, 3번 말씀드려도 막상 수술하시고 집에 가시면 생각보다 그냥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저녁 때 되면 또 가족들 식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막 움직이시다가 출혈이 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남성분들 수술하고 찜질하고 누워있으면 왠지 모냥 빠지는 것 같으신지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시고 실제로 수술 당일에 친구분 만나서 술 마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 진짜 이런 분들 수술하시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완전 기대돼 형이에요. 성형수술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대와 환상이 크신 분들이신데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원장님, 제 친구 딸이 원장님한테 수술받고 변호사한테 시집을 갔지 뭐예요. 저희 딸도 변호사한테 시집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친구분 따님이 단지 수술이 잘 돼서 좋은 남편 만나셨을까요? 제가 수술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지만 변호사 사위를 보시는 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도 단지 수술 잘해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간혹 취업이나 연애를 위해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수술 결과가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거라고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진 않거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한테 코 수술 받으셨던 분이 이 수술이 자기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서 이 점이 이제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셔서 코 수술을 또 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너무 티나고 부자연스럽게 되셨다고 다시 저한테 오셔가지고 예전에 제가 해드렸던 그 모양으로 수술을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좀 자연스러운 쪽으로 수술을 해드리는 편이라서 코뿐만 아니라 눈 수술 해드렸던 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저도 참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회복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기 때문에 수술도 바로 해드릴 수가 없고요. 다시 수술을 한다고 해서 꼭 예전 모습으로 똑같이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오셨던 그 보호자분께서도 처음에 이제 저한테 수술 받고 나서 그 모양이 좋았는데 아무리 말려도 듣질 않으셨다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닥터진이 생각하는 미용 성형은 내가 정확히 어떤 모양의 눈, 코를 갖고 싶다, 뭐 누구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다듬는다, 요 정도 기대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는요, 너무 무서워 형이에요. 걱정과 고민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들이죠. 저도 이번에 쌍꺼풀 수술했지만 생각보다 무섭지도 않고 걱정도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일단 이제 저는 이 수술에 대해서 그냥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요. 그냥 눈 뜰 때 좀 뻑뻑하고 불편한 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뭐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수술 후의 모습이 뭐 이미지가 많이 변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비대칭이 좀 생기거나 그러더라도 난 괜찮다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수술 전에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런저런 얘기들도 너무 많고요. 수술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저야 이 쌍꺼풀 수술로 잘못될 것도 크게 없고,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사소한 문제고,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마인드는 수술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말이죠, 여러분들 골프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고수는 본대로 공이 가고, 중수는 친대로 공이 가고, 하수는 걱정한 대로 공이 간다 고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수술해드리면서 보면요, 진짜로 수술 전부터 걱정을 무지무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걱정하는 일들이 잘 생겨요. 진짜로 그래요. 반면에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분들은 수술도 예쁘게 잘 되고 회복도 잘 되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아마도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수술 후에도 잘 된 부분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성공한 수술이란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수술이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마음에 안 드는 아주 작은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 수술은 망한 수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격이나 성향하고도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급적 불안과 걱정이 많으신 분께서는 성형수술 하시는 거 신중히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술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회복되는 게 아니고 아주 천천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본인은 물론이고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아주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미용 성형을 생각하시는 것은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혹시 나는 이런 유형이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잘 판단하셔서 수술은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